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연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진료실에서 매일 수많은 남성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 공통적으로 호소하시는 안타까운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오는 상실감, 그리고 무언가 해보고 싶어도 정확한 방법을 몰라 발만 동동 구르는 답답함입니다. 지난번 제가 남성 활력과 혈액순환에 대한 원리적인 이야기를 드렸을 때 정말 많은 분들께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댓글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읽다 보니 제 마음 한편이 참 무겁고 아려왔습니다. 원장님,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당장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약국에 파스가 수십 가지인데 뭘 사야 하나요? 잘못 붙였다가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합니까? 이런 구체적이고 절박한 질문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병원에 오시기는 쑥스럽고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는 믿기가 힘들고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론적인 의학 강의는 잠시 접어두고 여러분이 오늘 당장 집에서 아주 적은 비용으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홈케어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좋다더라 하는 민간요법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환자들을 진료하며 쌓아온 임상 경험과 현대의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혈류역학, 그리고 근육과 신경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검증된 내용들입니다. 거창한 운동기구나 비싼 영양제 없이도 동네 약국에서 1,000원, 이 1,000원이면 구할 수 있는 파스 한 장으로 우리 몸에 꺼져가는 엔진을 다시 예열하는 법을 아주 상세하게 마치 옆에서 손을 잡고 알려드리듯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편안한 마음으로 하지만 아주 집중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내 몸을 어떻게 다뤄야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는지 그 명확한 해답을 얻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방법에 앞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준비물인 파스를 고르는 법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우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집에 굴러다니는 파스 혹은 관절 아플 때 붙이던 파스를 아무거나 집어서 붙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것은 단순히 삐끗한 발목의 붓기를 빼거나 통증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혈관의 탄력을 되살리고 차갑게 식어버린 근육을 따뜻하게 녹여서 막혀있던 혈액순환의 고속도로를 뚫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닿았을 때 시원한 느낌이 드는 쿨파스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쿨파스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붓기를 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혈류량 증가와는 정반대의 작용을 합니다. 반드시 후끈한 열감이 느껴지는 핫파스, 즉 온파스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약국에 가셔서 약사님께 따뜻한 핫파스 주세요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거나 포장지 뒷면의 성분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성분표에 캡사이신이나 노닐산반일리라미드 같은 열감을 내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꼭 체크하십시오. 이 성분들은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닫혀있던 모세혈관을 일시적으로 확장시키고 정체되어 있던 혈류량을 폭발적으로 늘려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크기 또한 너무 클 필요가 없습니다. 손바닥만 한 일반적인 사이즈면 충분하고요. 만약 평소 피부가 예민해서 파스독이 잘 오르는 분들이라면 처음부터 큰 것을 붙이지 마시고 가위로 반을 잘라서 작게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리 몸의 혈관을 집 안에 있는 오래된 수도관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세월이 흘러 수도관 내부에 녹이 슬고 찌꺼기가 끼면 물이 졸졸졸 흐르거나 아예 막혀버리겠죠. 이럴 때 무리하게 압력을 가하면 수도관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파스의 온열 효과는 이 녹슨 수도관을 은은하게 데워서 찌꺼기를 녹여내고 좁아진 관을 부드럽게 넓혀주는 아주 안전하고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비싼 비용을 들여 정체불명의 보약을 드시는 것보다
내 몸의 정확한 혈자리와 근육 포인트에 붙인 파스 한 장이 100배 더 낫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올바른 하파스가 준비되셨다면 이제 우리 몸을 되살리는 5가지 황금 지점 중 첫 번째 장소부터 찾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공략해야 할 곳은 바로 복사 삼각지대, 쉽게 말해 아랫배입니다. 아마 많은 남성분들께서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남자의 힘을 키우는데 왜 엉뚱하게 배에다가 파스를 붙입니까?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이곳은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뜨거운 동맥혈을 하체로 내려보내는 메인 밸브가 위치한 곳입니다. 지금 본인의 배를 한번 만져보십시오. 윗배나 명치 쪽은 따뜻한데 배꼽 아래쪽이 유독 차갑고 축축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수승화강이 안 된다고 하고 현대의학에서는 복부 혈류 저하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밸브가 잠겨서 피가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고 상체에만 머물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엔진으로 가는 연료 공급선이 막혀 있는데 어떻게 엔진이 힘차게 돌아가겠습니까? 정확한 위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꼽을 중심으로 양옆으로 손가락 3마디, 약 5cm 정도 떨어진 곳을 찾아보세요. 갈비뼈 아래와 골반 뼈 사이, 옆구리에 부드러운 살이 있는 부분입니다. 손가락으로 이곳을 꾹 눌러보면 유독 찌릿하거나 마치 밧줄처럼 딱딱하게 뭉친 곳이 잡히실 겁니다. 바로 거기가 우리가 파스를 붙여야 할 포인트입니다. 이곳에 파스를 붙일 때는 방향이 생명입니다. 우리 복부의 근육결은 가로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를 반드시 가로 방향으로 길게 옆으로 붙이셔야 합니다. 만약 세로로 붙이면 근육결이랑 어긋나서 파스가 잘 떨어지기도 하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반감됩니다. 오늘 밤 이곳에 가로로 파스를 붙이고 주무시면 당장 내일 아침 소변 줄기부터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꽉 막혀있던 복부의 수도관이 열리면서 쪼그라들었던 방광과 전립선 주변으로 혈액이 쏠려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소변을 보고 나서도 남아있던 잔뇨감이 사라지고 아랫배 깊은 곳에서부터 훈훈한 온기가 도는 것이 느껴지실 텐데 그것이 바로 회춘의 첫 신호입니다. 옛말에 남자는 배심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가 따뜻해야 아랫도리가 뜨거워지는 법이니 의심하지 마시고 오늘 밤 배꼽 옆에 가로로 딱 붙여보시길 바랍니다. 앞쪽에서 물기를 텄다면 이제는 뒤쪽에서 전기 스위치를 켜야 할 차례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지점은 바로 허리 기립근 라인입니다. 이곳이 왜 중요할까요? 뇌에서 아무리 야, 지금 반응해라, 일어서라 하고 명령을 내려도 이 허리에서 신경이 눌려 있으면 신호가 가다가 끊겨버립니다.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몸이 전혀 따라주지 않는 답답한 상황, 소위 말하는 반응 속도 저하가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것은 허리뼈의 문제가 아니라 뼈를 감싸고 있는 신경과 근육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가 뻐근하면 습관적으로 척추뼈 정중앙에 파스를 턱하니 붙이십니다. 하지만 남성 기능과 활력을 위해서는 뼈가 아닌 근육을 공략해야 합니다. 거울을 보시거나 손을 뒤로 돌려 만져보세요. 등 가운데 튀어나온 척추뼈를 건너뛰고 그 양옆에 볼록하게 솟아오른 두 줄기 근육이 만져지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척추 기립근입니다. 만져보면 말랑말랑한 것이 아니라 마치 딱딱한 고무 타이어나 밧줄처럼 굳어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딱딱해진 근육이 그 안쪽을 지나가는 미세한 신경들을 목 조르듯이 꽉 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신경들은 골반을 지나 남성의 중요 부위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신호 전달 체계입니다. 이곳에 파스를 붙일 때는 앞쪽 배와는 반대 방향입니다. 신경과 근육이 머리에서 다리 쪽으로 길게 뻗어 있기 때문에 파스를 반드시 세로 방향으로 길게 붙여주셔야 합니다. 척추뼈를 가운데 두고 기찻길처럼 양옆 근육에 나란히 세로로 붙이세요. 이렇게 하면
파스의 양리 성분과 온열감이 근육결을 타고 깊숙이 세우며 들어 신경을 짓누르고 있던 근육의 긴장을 해방시켜줍니다. 신경이 살아나면 반응 속도가 놀라보게 빨라집니다. 어? 요즘 새벽에 왜 이러지? 하는 느낌. 2등 뒤에 스위치가 켜져야 가능합니다. 큰돈 드는 것도 아니니 오늘 밤 등 뒤에 세로로 2장을 딱 붙여보십시오. 아내분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지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림프 삼각지대, 좀 더 쉬운 말로 우리 몸의 하수구라고 불리는 서해 부위입니다. 건강을 챙긴다고 좋은 음식을 먹고 보양식을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고 남은 찌꺼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독이 됩니다. 이 서해부 림프절이 막히면 골반이 퉁퉁 붓고 내부 압력이 높아져서 신선한 혈액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엔진 오일을 넣으려고 해도 펴일이 꽉 차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위치는 아주 찾기 쉽습니다. 우리가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 손바닥이 닿는 곳, 그리고 다리를 들어 올리면 접히는 부분, 바로 팬티 라인입니다. 이곳은 피부가 얇고 혈관과 림프관이 피부 겉면 가까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파스의 효과가 아주 직관적이고 빠르게 나타나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움직임이 많은 부위라 파스를 그냥 붙이면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붙이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림프가 흐르는 길을 따라 그리고 다리가 접히는 주름을 따라서 사선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붙여주셔야 합니다. 이곳에 파스를 붙이면 마치 꽉 막힌 하수구를 뚫어뻥으로 시원하게 뚫은 것처럼 다리가 가벼워지고 골반에 묵직한 압력이 쑥 빠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빈자리에 산소와 영양분이 가득한 신선한 동맥혈이 채워지면서 진정한 의미의 묵직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평소에 엉덩이가 무겁고 저녁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붓는 분들은 여기만 붙여도 날아갈 듯한 가벼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을 오래 하시거나 하루 종일 앉아서 근무하는 사무직 남성분들은 이곳이 무조건 막혀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 전 세계에서 유독 우리 한국 중년 남성들이 제일 많이 망가져 있는 곳, 바로 엉덩이 측면입니다. 중둔근과 소둔근이라고 불리는 부위인데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이나 앉아 계십니까? 출근할 때 차 안에서, 사무실 의자에서, 식사할 때, 그리고 퇴근해서 소파에 누워 계실 때까지. 우리는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엉덩이를 깔고 앉아서 보냅니다. 이렇게 엉덩이 근육이 하루 종일 체중 약 60에서 70kg의 무게에 짓눌려 있으면 근육이 숨을 못 쉬고 질식해버립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 엉덩이 측면을 눌러보면 말랑말랑해야 할 근육이 마치 시멘트 바닥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것은 근육이 아니라 그냥 굳은 살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우리 몸의 근육은 근막이라는 막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엉덩이 바깥쪽이 돌처럼 굳으면 그 여파가 허벅지 안쪽 내정근으로 직격을 날립니다. 팽팽하게 잡아당겨진 근육이 성기와 연결된 허벅지 안쪽의 혈관과 신경을 빨래 짜듯이 쥐어짜 버리는 겁니다. 밖에서 이렇게 목을 조르고 있는데 안에서 아무리 혈액순환제를 먹은들 피가 제대로 통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래 앉아있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유독 정력이 약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고 전립선 질환에도 취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차렷 자세로 섰을 때 엉덩이 양옆에 쏙 들어가는 보조개 라인, 그리고 거기서 약간 뒤쪽으로 튀어나온 엉덩이 옆면 전체를 말합니다. 손가락으로 이 부분을 꾹꾹 눌러보면 악 소리가 절로 날 정도로 유독 뻐근하고 아픈 포인트가 잡힐 겁니다. 거기가 바로 죽어있는 근육, 트리거 포인트입니다. 여기는 근육이 넓게 퍼져 있으니까 파스를 반드시 가로 방향으로 길게 붙여서 근육결을 끊어주듯이 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 김서연 원장만의 특급 비법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엉덩이에 파스를 붙이셨다면 가만히 눕지 마시고 제발 집 안을 10분만 걸어주세요. 거실을 왔다 갔다 하셔도 좋고 제자리 걸음을 하셔도 좋습니다. 엉덩이 근육은 걸을 때마다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데 이때 파스가 붙어 있으면 마찰열이 발생하면서 파스의 양리 성분이 근육 속까지 폭발적으로 침투합니다. 그냥 붙이고 누워있는 것보다 효과가 10배는 더 좋습니다. 딱 10분만 걷고 나면 하체가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꽉 막혀있던 서해부가 뻥 뚫리는 기적 같은 시원함을 맛보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황금 지점이 남았습니다. 하드웨어를 수리했으니 이제 이 엔진을 돌릴 소프트웨어를 손봐야겠죠. 많은 분들이 정력하면 하체 근육만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짜 남자의 힘은 호흡에서 나옵니다.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 힘이 없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숨을 헐떡거리며 가슴으로만 얕은 숨을 쉽니다. 이렇게 숨이 얕으면 복부의 압력, 즉 복압이 생기지 않습니다. 복압이 타이어 공기압처럼 꽉 차야 그 압력으로 심장의 피를 저 발끝과 남자의 중요 부위까지 강력하게 쏘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압력이 없으면 피는 가다가 멈춥니다. 이 중요한 펌프를 다시 가동하기 위해 우리가 파스를 붙여야 할 곳은 바로 명치 바로 아래 횡격막이 위치한 곳입니다. 갈비뼈가 양쪽으로 시옷, 자로 갈라지는 그 오목한 지점 다들 아시죠? 이곳에 파스를 가로 방향으로 붙여주세요. 여기에 파스를 붙이면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숨을 깊게 들이마실 때마다 배가 나오면서 파스가 팽팽하게 당겨지는 텐션을 느끼게 됩니다.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숨을 쉬던 분들도 파스가 당겨지는 느낌이 드니까 무의식적으로 배에 힘을 주게 되고 자연스럽게 깊은 복식 호흡을 하게 되는 겁니다. 파스가 일종의 호흡 코치가 되어서 굳어있던 횡격막을 강제로 운동시키는 원리입니다. 이 지점에 열감이 생기고 횡격막이 부드럽게 풀리면 끊어졌던 위아래의 연결, 고리가 다시 이어집니다. 가슴에만 갇혀있던 답답한 열기가 단전까지 쑥 내려가는 쾌감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횡격막이 편안해지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밤에 잠이 쏟아집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우리가 깊은 잠을 잘 때 가장 많이 분비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파스 한 장으로 호흡 뚫고 숙면 취하고 호르몬까지 챙기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시는 겁니다. 숨이 깊어지면 밤이 길어지고 밤이 편안하면 아침이 웅장해집니다. 자, 여기까지 5곳의 핵심 포인트를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오늘 밤에 당장 이 5곳에 파스를 미라처럼 칭칭 감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과유불급, 욕심이 과하면 오히려 화를 부릅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자극을 주면 몸살이 나거나 피부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정해드리는 3일 공격, 하루 휴식 루틴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 순서는 우리 몸의 생체, 리듬과 회복 속도를 고려해서 설계한 것이니 임의로 바꾸지 마시고 그대로 따라오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메모하실 준비 되셨나요? 첫째 날은 중심 잡기입니다. 우리 몸의 기둥인 배와 등을 먼저 공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배꼽 옆 지점의 가로로 그리고 등 뒤 기립근 라인에 세로로 파스를 붙이세요. 이렇게 하면 몸의 앞뒤에서 동시에 열감을 주어 척추를 바로 세우고 복부의 냉기를 몰아내는 기초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첫날은 약간의 어지러움이나 몽롱함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는 막혀있던 기혈이 뚫리면서 나타나는 명현 현상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둘째 날은 길 뚫기입니다. 중심이 잡혔으니 이제 하체로 내려가는 통로를 엽니다. 서해부 라인의 사선으로 그리고 엉덩이 측면에 가로로 붙이세요. 이날은 반드시 10분 이상 걸어주셔야 합니다. 파스의 열기가 림프절을 자극하고 엉덩이 근육을 풀어주면서 다리로 내려가는 혈액량이 급증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저녁에 다리가 붓지 않고
신발이 헐렁해지는 기분 좋은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셋째 날은 숨 불어넣기입니다. 하드웨어가 준비되었으니 엔진을 켭니다. 명치 아래 횡격막 자리에 가로로 파스를 붙이세요. 이날은 의식적으로 깊은 숨을 쉬려고 노력해 보세요. 파스가 당겨지는 느낌을 즐기면서 천천히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는 복식 호흡을 반복합니다.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머리가 맑아지고 밤에는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새벽 발기의 횟수가 늘어나는 것도 보통 이 셋째 날부터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 이날은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완전 휴식입니다. 3일 동안 뜨거운 자극을 받은 피부도 쉴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붙이지 마시고 샤워 후 보습 로션만 듬뿍 발라주세요. 피부가 숨을 쉬게 해주고 파스의 자극에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거리 두기를 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사이리 한 세트입니다. 이 사이클을 딱 4번, 즉 약 2주 정도만 반복해 보십시오. 보약 한 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직관적이고 빠른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이 좋은 방법도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 현장에서 보면서 안타까웠던 부작용 사례들을 바탕으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3가지 안전수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니 꼭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를 오래 앓으신 분들은 말초 신경이 무뎌져 있어서 남들은 뜨거워 하고 느낄 온도를 잘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온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파스를 붙이는 시간을 일반인의 절반인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로 짧게 줄이시고 붙인 상태에서 수시로 피부를 들춰보며 빨갛게 부어오르지 않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물집이 잡히거나 색이 변하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파스를 떼어낼 때의 요령입니다. 성격 급한 우리 아버님들, 샤워하기 귀찮다고 그냥 마른 맨살에 붙어있는 파스를 확 뜯어내시곤 합니다. 그러면 피부 각질층이 같이 뜯겨나가면서 미세한 상처가 생깁니다. 그 자리에 다음 날 또 파스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접착제 알레르기가 생기거나 피부염으로 번져서 결국 파스 요법을 아예 못하게 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파스를 뗄 때는 반드시 샤워하실 때 따뜻한 물로 충분히 불린 다음 비누 거품이나 오일을 묻혀서 살살 밀어내듯이 떼어내세요. 내 몸을 아기 다루듯이 소중하게 다뤄주셔야 몸도 보답을 합니다. 세 번째, 기상 직후 물 한 잔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밤새 파스의 열기로 혈관이 확장되고 대사가 활발해지면 우리 몸 구석구석에 쌓여있던 노폐물과 독소가 혈액 속으로 녹아 나옵니다. 이것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소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은 이 독소를 씻어내는 세정제와 같습니다. 파스만 붙이고 물을 안 드시면 녹아 나온 독소가 다시 몸속을 빙빙 돌게 됩니다. 꼭 물 한 잔 드시고 시원하게 소변을 보셔야 이 루틴이 완벽하게 마무리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은 단순히 파스 한 장을 붙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동안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회사 일 치이느라 정작 돌보지 못했던 나 자신을 다시 들여다보고 아껴주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엉덩이, 차가워진 아랫배는 여러분이 치열하게 살아온 세월의 흔적입니다. 이제는 그 흔적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녹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물론 파스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꾸준히 드셔야 하고 전립선 비대증이나 배뇨 장애가 심각하다면 반드시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병원 치료와 함께 제가 알려드린 이 생활 속 루틴을 병행하신다면 치료 효과는 배가 되고 회복 속도는 훨씬 빨라질 것입니다. 내 몸의 주인은 의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의사는 도울 뿐이고 실행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먹어서 무슨 주책이냐
라며 스스로를 위축시킵니다. 하지만 건강한 성기능과 활력은 단순히 부부 관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이자 매일 아침을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이며 나아가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입니다. 70대, 80대가 되어서도 꼿꼿한 허리와 당당한 걸음걸이를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퇴근길에 약국에 들르는 그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아는 것과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아, 좋은 정보네 하고 넘기면 어제와 똑같은 내일이 기다릴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단돈 1,000원으로 파스 한 장을 사서 배꼽 옆에 붙이는 순간 여러분의 10년 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꽉 막힌 속이 뻥 뚫리고 잃어버린 줄 알았던 남자의 뜨거운 엔진이 다시 힘차게 돌아가는 그날까지 저 김서연 원장이 곁에서 든든한 주치의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씨를 지폈다면, 그리고 앞으로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말 못할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나 동료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그분들에게 생명의 은인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창에 숫자 1과 함께 나는 할 수 있다. 오늘부터 시작이다. 라고 힘찬 다짐을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댓글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고 제가 직접 하트도도 눌러드리고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중년 남성 여러분, 여러분은 여전히 뜨겁고 충분히 강합니다. 고개 숙이지 마시고 당당해지십시오.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